여러분 안녕하세요. 책과 여행을 소개하는 상키즈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북튜버 신분으로 2020 트렌드 코리아 기자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트렌드 코리아가 이제 매년 발간되는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제 책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제일 처음으로 기자분들이나 언론사분들을 모시고 어떤 간담회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실제 저는 항상 책만 봤었는데 간담회에서 가서 보니까 김난도 교수님이 직접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예를 들면 키워드를 어떻게 뽑는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상세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느낌이었고, 책에서 소개하는 알짜배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제일 빨리 트렌드 코리아 소식을 듣고 왔는데, 제가 빨리 영상으로 전하고 싶었는데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게 전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북튜버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이 트렌드 코리아를 출간한 미래해창 출판사에서 이렇게 트렌드 코리아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는 분들께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관련한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정리해 둘게요. 네, 일단 내년에 키워드를 소개하기 앞서서요. 트렌드 코리아를 보는 방법을 좀 먼저 설명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 책을 보면은 정말 굉장히 두껍습니다. 대부분이 텍스트이기도 하고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심지어 1년에 읽는 책이 이거 한 권인 사람도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분량과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책의 3분의 1 정도가 작년 트렌드를 회고해요. 그러니까 올해 트렌드죠. 2019년이 어떻게 맞아떨어졌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 회고하고 있고, 뒷부분이 이제 내년의 트렌드를 설명해주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 책을 읽는 첫 번째 방법은 이 10가지 키워드의 각 앞장에 보면 한 장 분량으로 이 키워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10가지 키워드의 맨 앞장을 먼저 쫙 보고 상세하게 읽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 트렌드가 어쨌든 어느 정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할 키워드를 조금 알고 보면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팁은 책이 굉장히 두꺼워서 사실 다 꼼꼼히 읽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각 키워드마다 맨 뒷부분에 시사점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사점은 실제로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 시사점을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요즘 이제 이 트렌드 코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트렌드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종합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면, 이 책을 좀 기본으로 읽으면서 내가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내 직무라던가 내 관심사에 맞는 책을 한두 권 더 정해서 같이 읽으면 조금 더 딥하게 어떤 내년의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트렌드 코리아에서 소개하는 10가지 2020년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멀티 페르소나예요. 여러분들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타인에게 비춰지는 어떤 나의 정체성 이런 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뭐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캐릭터로 보여지는지 그런 단수의 캐릭터로 보여졌다면, 이제는 복수형 멀티 페르소나로 한 사람이 다양하게 분리되는 정체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맞춰서 조금 나를 분리하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른 가면을 쓴다는 얘기인데요. 좀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SNS 채널을 활용할 때만 해도 원래는 메인 계정, 나라는 계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도 부계정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본 계정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나의 모습 또는 나를 가장 잘 대변하는 캐릭터를 보여줬다면, 이제는 부계정 또는 세 번째 계정, 네 번째 계정도 만들어서 어떤 계정에서는 감성적인 나의 모습을, 어떤 계정에서는 외향적이지 않고 내향적인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다양한 가면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가 사실 개인에게도 그리고 기업에게도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나를 표출할 수 있는 채널이 너무 다양해졌고 나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만큼 가상의 나와 이 실제의 나를 분리하는 연습
연습을 좀 해야 하지 않나 라는 메시지를 주고요. 기업에서는 단순히 한 사람, 한 캐릭터, 한 페르소나로 구분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취향을 아주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추천할 때도요, 영화 하나를 감독, 캐릭터, 스토리 전개 방식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분석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추천을 한다고 해요. 나도 모르게 또 여러분도 모르게 이 나라는 한 사람이 다양한 자아로 확장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라스트 핏 이코노미예요. 라스트 핏 이코노미는 그러니까 구매 여정의 마지막, 소비자와 이 제품이 맞닿는 순간을 말하는데요.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에 이 나와 이 제품이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인가, 이것 또한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예전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소고기를 주문할 때는 단순히 이 제품이 어떤 등급이고 얼마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비자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신선하고 빠르게 배송될 수 있는지까지가 구매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구매할 때 내가 지금 당장 이 제품을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는? 그래서 올해 정말 마켓컬리를 시작으로 해서 뭐 새벽 배송, 야간 배송 이런 배송에 약간 전쟁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만큼 제품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누가 가장 빨리 이 소비자의 집 앞에 도착하는가, 이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이 현상을 조금 더 확대해보면 소비자들은 기능이나 브랜드 이미지뿐만 아니라 편리성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페어 플레이어, 공정성에 관한 키워드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정하고 올바른 것에 대한 추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김남도 교수님이 강의를 하실 때 예시로 들었던 얘기인데, 서울대학교 앞에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곳에 보면은 줄이 엄청 길게 서 있대요. 근데 이제 기사 아저씨가 빨리 학생들을 태워야 되니까 문을 뒷문까지 열고 빨리 타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이 학생들이 사실 차례로 와서 줄을 섰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뒷문으로 빨리 타고 누구는 앞문까지 기다리는 게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기사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는데도 아무도 뒷문으로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됐거든요. 저도 누군가 새치기 하는 거 이런 걸 보기도 싫고, 저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뭐 가족이니까 괜찮아 이런 말 하는 게 사실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정성에 관한 이슈가 사실은 그냥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가 봐 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큰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적 차원에서 모든 조직원들이 우리 회사는 정말 공정해, 모두에게나 평등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어떤 조직 구조가 재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가 기업을 평가할 때도 이 기업이 공정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염두하고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네 번째 키워드는 스트리밍 라이프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mp3를 쓰던 시대에는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서 기기에 넣는 게 아주 당연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게 아니라 스트리밍해서 쓰죠. 그런데 이 스트리밍이 사실 음악에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닌데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는 무언가를 소유하기보다는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요즘 따릉이 많이 타잖아요. 이전에는 자전거를 사야 했다면 이제는 빌려 탑니다. 그리고 고가의 가방이나 가구까지 빌려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뭐 타고 싶은 자동차를 빌려 타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전처럼 한번 구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스트리밍하는 고객의 전 과정에서 어떤 고객의 구매 여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초개인화 기술인데요. 첫 번째 설명했던 멀티페르소나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멀티페르소나에서 소개했던 게 한 개인이 여러 개의 자아를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초개인화 기술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각 개인의 아주 다양한 프로파일을 개발하고요. 뭐 이제 이 프로파일을 가지고 고객에게 제품을 추천하거나 권장하는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아마존에서는 이 한 명의 고객을 0.1명 단위로 세그먼트 한다고 해요. 이 한 명의 고객이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기업에서는 고객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와서 빅데이터화 시켜서 뭐 AI로 다 구분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고객들과 상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개인의 어떤 다양한 페르소나, 다양한 취향을 내가 알기도 전에 어떤 기계, AI가 먼저 알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권유당해서 내 취향이 조금 끌려갈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멀티페르소나에서 말했던 것처럼 개인들은 어떤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온라인과 조금 구분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6번째 키워드는 팬슈머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아이돌의 팬이다 하면 그냥 그들을 보고 와 멋있다 이렇게 박수치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요즘 소비자들은 어떤 주어진 대안에서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성을 차지 않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투자하고 참여해서 어떤 상품, 브랜드, 스타를 키워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구매하면서 내가 키웠다라는 뿌듯함을 갖기도 하지만 그만큼 간섭과 견제도 할 수 있는 나름의 영향력을 가진 분들을 우리는 팬슈머라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스트리밍을 소개하면서 어떤 소비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경험으로 바뀌었다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팬슈머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관여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을 요즘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제품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 제품이 나오기까지 어떤 지지를 하면서도 또 나의 아이디어나 제안 또한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제품의 경험에서 관여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보면 기업에서도 어떤 지속적인 팬덤을 형성하는 게 결과적인 기업의 최고 자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계속 키워드들이 연관되는 게 이들을 모으다 보면 어떤 이들의 또 빅데이터가 쌓일 거고 또 이들의 어떤 세분화된 데이터는 기업의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7번째 키워드는 특화 생존입니다. 이젠 적자 생존을 넘어서 더 개인에게 특화된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특화 생존인데요. 이제 소비자의 니즈가 극도로 개인화되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 소비자는 이럴 거야, 뭐 예를 들면 30대 여성이야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집단의 니즈를 만족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예시로 룰루레몬이라는 이제 운동복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지정한 타겟이 콘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고 운동과 여행을 좋아하는 31세 여성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32세나 30세는 안 됨. 그러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의 고객, 우리가 만족시켜야 하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하고 분석하는 거죠. 아무래도 경쟁이 정말 과열되고 소비자들의 니즈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고객 만족을 넘어서 어떤 초고객 만족의 시대로 넘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8번째 키워드는 58세대인데요. 이제 5060 세대를 어떤 신중년층 또는 58세대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58세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영어의 약자로 고령화 사회의 주축으로 떠오른 어떤 신중년을 뜻하기도 하고요. 베이비부머를 대표하는 어떤 58년생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제 58세대는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자녀들을 어느 정도 키운 세대, 이제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제2의 인생을 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젊은 세대만큼 모바일 쇼핑도 즐길 줄 알고 나에게 투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이유를 주는 조금 제품이나 상품들이 앞으로 강세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젊은 세대와는 조금 다른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는 세대다 보니까 이들이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상품이나 제품을 기획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번째 키워드는 편리미엄입니다.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제 이 편리함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배경은 아무래도 시간이라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어진 개인 시간 동안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간이라는 속성의 가치가 더 귀중해진 거죠. 그래서 어떤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최대의 성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이제 스타벅스의 사인 오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하게 볼 변화는 사람들이 이제는 돈이 조금 더 들어도 편리한 것을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나 의류관리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렌탈하면 돈이 더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갈아주고 관리해주고 하니까 돈이 더 들더라도 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이런 가치에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제 편리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혜택들을 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염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10번째 키워드는 업글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성공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어떤 자기계발형 인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것이 아마 가장 큰 요인일 수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어떤 인생이나 경력이나 자기관리 이런 것들이 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만연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를 관리할 수 있는, 나를 성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 몸, 취미, 지식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졌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주변에 봐도 이제 자기계발 소모임이라던가 독서 모임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아지면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전방위적으로 삶의 질을 신경 쓴다는 거예요. 전에 이야기했던 트렌드까지 연결을 해보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소비하고 경험하고 관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나의 성장, 나의 변화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실 10가지 키워드들이 어느 정도 약간 맞물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단순한 각 하나하나의 변화가 아니라 이래서 이렇게 되고 이래서 이렇게 되고 이런 변화가 느껴졌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트렌드에 대해서는 조금 뻔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용어라던가 큰 흐름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두는 게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렌드 코리아 책과 함께 관심 있는 다양한 트렌드 서적들은 꼭 한번 연말이 되기 전에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2020 트렌드 코리아와 함께 했고요. 지금까지 상쾌지수였습니다.